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자갈치 아짐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의 두 얼굴 장단점 모두 짚어보고요. 이걸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 기업 차원의 노력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비스텝 서용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에 그 자갈치 아짐에서 딥페이크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 오늘 혹시 처음 청취하는 분들을 위해서 딥페이크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딥러닝, 네. 그리고 또 속인다고 하는 페이크, 이게 다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건 깊게 속이는 거네요. 네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왜 바둑대국 갈 때 썼던 알파고 기억하실 텐데요. 예. 알파고 같은 그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챗 GPT라든지 생성형 AI 형태로 해서 파격적으로 진화를 했고 또 딥페이크라는 말은 한 3, 4년 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 이미지 학습하고 또 시간 노력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간단해져서 기초적인 사진 자료만 있으면 일반인 누구라도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이게 유료로 사면은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것 같은 건데 네.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 좀 짚어주시지요? 네, 요즘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가 영역에 속했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도 누구나 제작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달 보도되었던 홍콩의 금융회사 딥페이크 사건이 있는데요. 홍콩에 있는 한 금융회사 직원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그 재무 책임자하고 진행한 온라인 영상 회의에 속아가지고 2억 달러, 약 한화로 한 340억 원이라는 거액을 고스란히 송금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 회의가 얼마나 정교했길래 그렇게 속았던 걸까요? 같은 직원들끼리. 이 사기꾼 일당들이 이제 재무 책임자뿐만 아니고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 영상까지도 전부 가짜로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피해 직원이 깜짝 속았던 것 같습니다. 그 화상회의 자기하고 잘 지내던 그런 직원까지 등장해서 회의를 하니 속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또 금융사고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좀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있지요? 네네네, 물론입니다. 딥페이크가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그 딥페이크 기술이 이런 것 때문에 선거판을 뒤흔드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음성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작년에는 튀르키예 그다음 슬로바키아 선거에서는 딥페이크로 만든 컨텐츠가 유포돼가지고 선거판 자체가 뒤바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도 다음 달 총선이 있는데요. 굉장히 딥페이크가 민감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는 저거는 그냥 딱 내용이 저건 딥페이크나 거짓이구나 하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듯하게 또 그럴듯한 맥락에 이제는 못 알아봅니다.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딥페이크도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어떤 걸까요? 원래 딥페이크 기술로 영화 산업이라든지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OTT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그 살인장난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인공 손석구 배우가 이제 나오는데 어린 시절이 등장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 모습이 쌍꺼풀도 없고 눈매 이런 것들이 전부 손석구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 손석구의 어린 사진을 갖다가 수십 장을 학습하고
그 선수가 어린 시절 연기하는 아역배 얼굴에다가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이른바 AI를 활용한 디에이징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악용만 안 되고 잘만 사용되면 그럼요. 드라마나 영상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도 그럼요. 사실인 것 예.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잘 아시는 그 2022년 말에 또 인기를 방영됐던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 있는데요. 여긴 배우 최민식의 30대 모습을 갖다가 디에이징 기술을 이용해서 예, 예. 구현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웰컴 투 삼달리 여기에는 주연 배우들의 어린 시절이 쭉 이렇게 그려지는데 과거 그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였던 송혜 씨를 딥페이크 기술로 등장시키기도 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나 방송, 게임, 교육, 홍보 이런 창의적 콘텐츠 제작에 아주 긍정적으로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기술이 그렇듯이 그 이면에는 항상 심각한 네. 위험성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발전적이고 유용한 기술인데, 근데 이걸 좀 나쁜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예. 그 이제 사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존리 투자자라든가 장하준 교수님, 또 백종원 대표 이런 네네. 분들을 사칭해가지고 투자를 유도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단 말이죠. 네. 이 AI 피싱 이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딥페이크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최근에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가짜 광고가 네. 굉장히 기승을 예.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죠. 딥페이크하고는 좀 다른데 예. 예전에는 전화만 해가지고 이제 네, 보이스피싱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유튜브로 이제 SNS로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 유명인을 그대로 모방한 그런 가짜 영상 출연은 지금이 시작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딥페이크 기술이 기존에 있던 피싱하고 결합되면 정말 좀 심각하게 본격적인 가짜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예. 이거 진짜 막 움직이고 말하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면 네. 속을 수밖에 네, 없다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딥페이크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둔 대응책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기업 플랫폼 업체 전체가 악의적인 딥페이크 컨텐츠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응안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언뜻 생각해도 이게 대응책이 쉽지만은 않겠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좀 준비 중인 정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소개를 좀 드리자면 현재 국회에서는 AI를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영상 콘텐츠에다가 워터마크 같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고 예. 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허위 정보를 건절하기 위해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바탕으로 해서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그런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언론 조작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소프트웨어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예. 무슨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뭔가 자율적으로 뭐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발전에는 정말 도덕성이 꼭 필요하구나. 네, 그럼요. 그런 도덕성이란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라도 네. 좀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 방금 아닌가 말씀하신 싶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바로 그 바로메타가 이제 교육, 네. 도덕성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간성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필요도 네. 뭐 딱 이게 인공지능 딥페이크와 관련돼서가 아니라도 뭐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는 그런 참 그런데 막연한 생각이 예, 아주 드네요. 정말 뭐 네.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지금 교육 정책이 전부 다 너무 입시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고 어쨌든 간에 참 이것도 기업에서도 좀 문제가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딥페이크 문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대기업인 그 삼성 SDS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 SDS에서 지난해 5대 사이버 보안 위험 요소를 이제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를 활용한 해킹 지능화 공격으로 꼽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AI 공격 기반 중에서도 영상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한 즉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라든지 이런 그 금융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디지털 보안 기술을 굉장히 활력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당장 자기들 문제니까 네, 맞죠. 이게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홍콩의 사례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막 보안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오히려 범죄 기법이 더 이렇게 정교해지고 날로 막 첨예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막아내기는 아직은 힘겨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보안은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지만 뭐 대응책이 지금은 미흡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이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곧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 딥페이크 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 뭐 사기 범죄 이런 거 저지르면 저희는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다니까 일반인은 비전문가인데 우리는 일단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 피해의 약 한 80%가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런 걸 사칭한 범죄라는 점에서 봤을 때 딥페이크 영상 음성은 뭐 예측한 바와 진짜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네. 그런 또 금융 사기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들은 전화를 음성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게 진짜 가짜 영상하고 합쳐져서 온다 그러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혼란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개개인이 이런 그 범죄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어책이 뚜렷하게 아직은 없다 보니 이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보안 장치, 해킹 방지 프로그램 이런 거 깔잖아요. 네네네. 딥페이크나 AI 이쪽에서 그런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그 만약에 인터넷이나 웹상에서 예. 이런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어떤 탐지 도구라든지 프로그램 통해서 식별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개인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는 딥페이크 방지 솔루션 이런 부분도 모바일 웹 형태로 출시는 돼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일반 이용자가 이걸 보안용으로 이용하기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날라오는 그런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는 아직은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기에 또 용량도 꽤 될 테니까 이거 폰에 깔기도 좀 한계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방법 없다고 손 놓고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입니까? 네, 그럼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속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또 가짜 영상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이 포함한 범죄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방지했던 방법하고 동일한 대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꼭 확인해 주시고 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렇게 방송처에서 들은 것처럼 이런 범죄 사례들을 여러 차례 막 이렇게 많이 간접적으로 접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접하시면 이거 이상한데라고 하는 미리 인식할 수 있는 사전 예방 학습을 가급적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족의 목소리도 의심해보는 자세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네네네. 가족 간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말투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투까지 똑같이 뺏깁니다. 네. 그렇죠. 참 이렇게 저도 언뜻 든 생각이 그 예전엔 SF 영화를 보면 네. 막 이제 자기가 열심히 사람으로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로봇이더라. 네, 이게 인간이 아니더라. 뭐 이런 무심한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도 좀 드는데요. 자, 끝으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그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AI 그 가짜 영상 만드는 게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이제 아시고 또 네. 앞으로 본인한테 어떤 조작된 영상이나 음성 이런 게 날라오더라도 바로 믿고 행동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출처도 확인하시고 네. 침착하고 냉정한 상황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겁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영상을 보내와요. 그리고 이제 빨리 돈 보내달라고 이랬을 경우에 정말 이게 맞는지 의심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네. 꼭 드립니다. 이제 자갈찾음에서 들은 이 내용을 계기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이런 만약에 영상이 왔다 이러면 내가 직접 병원 가서 돈을 내면 되니까. 예.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기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비스텝 서용철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딥페이크 때문에 가족도 의심해 보자 했지만 그거는 그때 닥치면 해야 될 문제고 오늘은 서로 좀 잘 지냅시다. 네.